지능형 구매 조달 의사결정 시스템의 결정판은 사실상 글로벌 구매관리 방안으로 성장하고 있는 CPFR 구매관리 전략입니다. 디지털화와 구매 자동화를 모두 갖추고 있는 스마트 구매관리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구매관리는 기본적으로 수천 종 자재의 데일리 움직임이라는 엄청난 물리적 업무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분업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전문 구매관리 아웃소싱 해법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6 한국구매조달학회 충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입니다. 큰돈 들여 시설해야 하는 스마트 공장과 관리 방법만 개선하면 되는 자재 비용 절감을 비교해 봅니다. 스마트 공장의 평균 생산원가 기여는 16%입니다만 자재 비용 20% 절감으로 생산원가 10 내지 14%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재 비용 절감이 더해지면 도합 26%의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재 공급 자동화로 스마트 공장의 생산 관리 기능이 완성된다는 추가적 효과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자재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또 왜 여태 방치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국내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세 가지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자재 비용 절감이 방치되어 온 이유이며 작금의 지능형 구매 조달 의사결정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입니다. 따라서 구매 조달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는 반드시 이 문제들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구매사 입장에서 구매 관리로만 알고 있으나 납품사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공급사슬 관리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매 관리에는 10가지나 되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매일 움직이는 수천 종 자재들의 양적 정보를 관리해서 주문 수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매사 혼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급사슬 관리는 납품사와 함께 가는 양자 협업형 관리 구조입니다. 업무 부담, 재무 부담 모두 양자가 분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 비용과 자재 비용은 다르며 구매 비용은 자재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구매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는데 자재 비용은 재고량 유지의 문제입니다. 흔히 온라인 거래, 통합 구매 등을 관리 수단으로 하는데 모두 구매 비용이고 자재 비용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셋째, 가격이 아니고 수량이 관리 목표여야 합니다. 자재 비용은 수요량 유지 기능이 좌우합니다. 10% 할인된 자재 10개 해봐야 악성 재고 하나 만들면 그만입니다. 당연히 자재 비용을 좌우하는 것은 가격이 아니고 수량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전술한 대로 구매사 주도형 구매 관리는 지나친 업무량으로 가격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자연히 구매 비용 절감만을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납품사 협업 관리를 기본으로 하는 공급사슬 관리는 수량 관리가 용이하여 결국 자재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 공장과 연계해서 살펴보면 구매 관리는 주문 오류로 결품 악성 재고를 만들어 스마트 공장 공급 관리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급사슬 관리 방식은 공급 자동화와 재고 최적화가 가능하여 스마트 공장 생산성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사슬 관리는 적정한 ICT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능형 구매 조달 의사결정이라는 이슈를 살펴봅니다. 작금의 사업 환경은 잦은 생산 관리 변화로 구매 수요, 품목 수요량이 자주 변합니다. 인위적 의사결정 개입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들을 시스템에 넣어서 개발한 관리 시스템을 운용해야 합니다. 즉, 디지털 기반형 의사결정이라는 것이며 결국 공급관리 자동화입니다. 기존의 구매사 주문 방식 구매 관리는 모든 양적 관리 업무 부담으로 주문 정보 오류를 피할 수 없고 결국 구매 오류의 결품 과부족이 초래됩니다. 자동 공급 방식의 초기적 형태인 VMI 시스템은 구매사가 생산 투입으로 소진하는 품목 수량만큼을 다시 채워주는 관리 구조입니다. 즉, 구매사는 주문 관리 없이도 항시 원하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순 자동 납품 구조입니다. 미국 월마트에서 개발되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CPFR 전략은 특히 구매사 납품사 양자가 재고량을 분산 보유하는 기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요량 정보만 관리해주면 구매 관리는 모두 자동화됩니다. 따라서 구매 관리 부담 제거는 물론 항시 양자 모두 재고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CPFR 전략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원어는 콜라보러티브 플래닝, 포어캐스팅 앤드 리플레니시먼트입니다. 협력적 예측 보충 시스템이라고 하며 한마디로 구매 수요를 구매사 납품사가 나누어 관리하되 자동 보급 기능이 개입해준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선호하며 국내에도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의 CPFR 전략은
완벽한 빌트인 지능형 의사결정 시스템 관리입니다. 전 세계 24개국에 11,000개의 영업점들이 있고 10만 개가 넘는 공급사들이 문제없이 공급합니다. 절대로 월마트에서 일일이 주문 관리하지 못합니다. 즉 시스템 관리라는 것이며 CPFR 공동재고 관리 방식 구매 자동화를 핵심 기능으로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CPFR 시스템은 전략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실무 적용이 가능한 ICT 솔루션이 필요하고 산업 현장 확산을 위하여는 대중형이어야 합니다. 로지텍 코리아에서 국내 최초로 대중형 시스템을 만들었고 KCPF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기능적 특징 설명드립니다. 공동재고 관리 방식은 구매사와 납품사가 구매 수요량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에 3,000개가 소요되는 자재의 경우 구매사는 생산재고로 1개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가 안전재고로 2개월분을 보유하여 줍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사업 환경은 가변적이고 신속한 자재 대응이 요구되므로 반드시 적정한 안전재고 유지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납품사가 구매사 안전재고 창고 기능을 해준다고 보면 되며 구매사는 비용 들여 구매하지 않고도 안전재고를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개월수는 옵션으로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링 방식 수요량 관리가 특징입니다. 수요량을 월 단위로 구매사 납품사가 나누어 보유합니다. 구매사는 1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가 2, 3월분을 보유해주며 다음 달에는 구매사는 2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가 3, 4월분을 보유해줍니다. 그 다음 달에는 역시 구매사는 3월분만 보유하고 납품사는 4, 5월분을 보유해줍니다. 즉 3개월 수요량으로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3개월 수요량이면 웬만한 긴급 수요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사는 2월에는 1월에 준비된 것을 납품해서 소진하고 3월에는 2월에 준비한 것을 소진시킵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최소 수량으로도 결품 악성 재고 없는 재고 관리 최적화가 가능합니다. 폴링 방식 수요량 관리하고 하며 양자 모두 보유 개월 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사는 구매 수요량만 관리해주면 됩니다. 즉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KCPFR이라는 ICT 시스템과 납품사들이 다 해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동 납품 기능이 있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구매사 재고가 소진되면 서버에서 납품을 지시하고 납품사는 정해진 단위로 자동 납품하고 다시 필요 수량을 생산해서 확보합니다. 지능형 구매 조달 의사결정 시스템이며 스마트 구매 관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요량이 3,000개면 1,000개 2,000개로 나누고 5,000개면 2,000개 3,000개로 나누며 7,000개면 2,500개 4,500개 10,000개면 3,000개 7,000개로 자동적으로 나누어주고 각각의 재고량을 자동적으로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MRO 자재 등 BOM 정보가 없는 자재들의 수요량 예측과 적정한 재고 보유량 및 분산 수량 산정 등은 AI 도움을 받을 예정이며 완벽한 지능형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KCPFR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을 살펴봅니다. 구매사 납품사 콜라보가 요구되는 공급사슬 관리 전환은 고도의 ICT 시스템이 필요하며 EECT만 지원하는 ASP 사업과 인적 지원까지 가능한 아웃소싱 서비스 사업이 가능합니다. 적용 영역은 스마트 공장 공급 자동화, MRO 구매 대행사 자동 납품 전환, 조선 방산의 공급사슬 관리 개선 산업, 건설 기자재 자동 공급 관리, 산업용재상 시중품 자재 자동 납품 거래는 물론 공공조달 관리 기능의 획기적인 변화도 가능합니다. 모두 수요 정보 공유, 공급 관리 자동화 및 양자 재고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사업화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펼쳐온 스마트 공장들 역시 구매 관리의 늪에 빠져서 자재 공급 영역이 취약합니다. 공급 관리 자동화와 재고 최적화가 더해지면 생산원가 증대는 물론 공급 자동화로 생산 자동화를 지원하여 스마트 공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MRO 구매 대행 사업은 유럽형 모발주 자동 납품화 전환이 가능하고 연간 25조 원 시장의 50 내지 70%는 자동 납품 방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선 방산 공급사슬의 수요 정보 공유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속한 기자재 공급으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해지며 공급사슬이 정비될 수 있습니다. 건설 영역 역시 신속한 시공이 사업 수익을 좌우합니다. 수요 정보 공유 공동 재고 관리 시스템은 신속한 가지재 공급과 시공이 가능하게 도울 겁니다. 중소산업용재상들은 거의 모두 시중품, 표준품 자재들을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객사는 대부분 중소제조사들입니다.
그들 간의 거래를 자동화해 줄 수 있으며 매우 큰 재무적 지원이 될 겁니다. 연간 72조 원 시장이며 60 내지 80%의 자동화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의 수요 정보 공유 공동재고 관리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간 255조 원 시장의 5 내지 10%의 국고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국가와 공급사들 간의 상생협력형 조달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산업 현장 빠른 확산을 위하여는 지역별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개발사와 지역 운용 대리점이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합니다. 개발사는 시스템 유지 보수만 맡고 지역 운용은 지역 대리점들이 맡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협회, 조합, 대학교, 학술기관, 사회단체, 정부기관 등이 맡을 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확산이 가능합니다. KCPFR 시스템의 중요 관리 기능과 운용 메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수요량 정보 관리는 가장 중요한 관리 항목입니다. 판매 계획의 변화로 생산자재 수요량이 변화되는 경우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수요량 정보 역시 실시간 정보가 되도록 해줍니다. 특히 월별 소요량 롤오버 방식으로 관리되므로 최소 수량으로도 구매사, 납품사 모두 안전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월수는 옵션으로 품목별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구매사 재고량은 당연히 실시간 정보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초 수량을 입력하고 자재 입출고 이동 수량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면 결국 실시간 재고 정보가 유지됩니다. 바코드, QR코드 센서, RFID, 모바일 기기 등 IoT 디바이스들이 활용됩니다. 박스에 담겨오는 벌크 자재는 물론 특히 바코드, QR코드 기능이 가능하므로 볼트너트류 등 소포장되어 관리되는 품목들의 수량 관리가 용이합니다. 주문 관리가 자동적으로 수행됩니다. 소요량이나 재고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 자동 연산되어 납품사로 통보되고 납품사는 필요 수량을 다시 확보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시스템과 달리 주문 관리와 납품 관리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과정에서 납품사는 추가 수요량을 확보만 해두고 납품은 하지 않습니다. 자동 납품 관리 기능입니다. ICT 시스템이 구매사 재고가 소진되어 보충이 필요한 수량을 알려주면 납품사는 자동적으로 납품해줍니다. 구매사는 소진 수량이 다시 채워지고 납품사 역시 부족 수량을 다시 확보합니다. 실무적 해법은 구매관리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제조업체 구매관리는 사실상 엄청나게 큰 물리적 업무가 요구됩니다. 지금은 분업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제조업체 자재 이동의 양적 관리와 주문 관리, 그리고 공급사 협업 거래까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아웃소싱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PFR 시스템으로 ICT 기능이 해결될 수 있으며 시스템 유지 보수는 개발사에게 맡기고 인적 관리만 더하면 됩니다. 생산 현장 내 자재 이동, 재고량 관리, 시스템 관리, 심지어 공급사 관리까지 구매 관리 전체의 풀 프로세서를 맡길 수 있으므로 구매 담당자 업무로드가 크게 제거됩니다. 특히 MRO 자재 구매 관리를 자동화해 줄 수 있으므로 별도로 구매 대행사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미 사용 중인 경우 주문 정보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양적 관리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제조업체의 거의 대부분은 MRO 자재들은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됩니다. 따라서 아웃소싱에 맡길 것을 추천합니다. 아웃소싱 사업자들 활동 비용과 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합니다. 첫째, 수행소 수료를 정해서 구매사가 지급합니다. 둘째, 사업자가 기존 납품사들에게서 구입하여 구매사에 판매하는 수익 창출 거래 형태를 취합니다. 특히 자동 납품 거래화가 되므로 구매사는 자재값만으로 관리 비용이 포함된 구매되고 납품사는 재고 관리, 납품 관리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으므로 양자에게서 적정한 금액을 양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더욱이 사용량 정산 방식의 경우 구매사는 수량 낭비가 제거됩니다. 셋째는 일정 기간의 결과에서 비용 절감액을 산출하여 이 일부를 납품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성과공유형 해법도 좋습니다. 대학교 등 학술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습니다. 동반성장 지원 사업도 되고 경영관리 자료도 나올 수 있어서 구매사 경영자들이 환영할 겁니다. 구매사 구매물류 및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자동 납품 기능은 구매비용, 자재비용 모두를 크게 절감시킵니다. 자재값만으로 관리비용이 포함된 구매가 가능하므로 반이반값 정도의 구매가 되고 자재 보유량이 크게 줄어들므로 자재비용도 크게 절감됩니다. 시간 되시면 첨부된 PDF 자료에 있는 유튜브 링크로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VMI 지원 시스템 운용 상황입니다만 수요량 관리만 추가하면 KCPFR 시스템이 됩니다.
국내 거의 모든 구매관리 시스템은 주어를 I로 하는 구매사 주도형 구매관리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관리 의사결정의 구매 담당자 견해가 지배하므로 오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구매 조달 의사결정 기준들을 빌트인하여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구매관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 주어를 위로 하는 거래구조가 되며 공급사들과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 가능한 공급사슬 관리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재비용 절감은 물론 공급사슬 관리 기능이 크게 개선되고, 결국 거래 주체들 간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 의식이 고취되고 수요업체들이 많으므로 해결수단에서 창업 지원과 고용 창출이 크게 지원됩니다. 산업 현장 확산은 100조 원 국가경제의 사안이라는 견해가 결코 헛된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